자, 이번 내용은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은 약간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더 보여주겠지만, 교재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억지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표현한 거 있는데 그런 건 빼고 그냥 심플하게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필요 충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명제 PQ가 참일 때야.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일 때 전제 조건이야. 근데 기호는 이렇게 쓴다는데 이 기호는 사실 일반적인 기호가 아니라서 앞에 분명히 참이라는 말이 우리가 단서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호와 혼돈된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이 기호를 쓰지 않고 반드시 요 앞에 P에서 Q로 간 명제가 참일 때라고 단서가 요게 단서가 붙기 때문에 이 기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돼. 물론 이제 알아두면 돼야 되겠지.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일 때 이제 P의 입장에서 보면 P는 Q이기 위한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주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일 때라는 단서 하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야. 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하고 필요 조건일 때 P와 Q의 위치만 보세요.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 충분 조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가는 명제가 참이야. 필요 조건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명제가 참이 돼. 즉, 포함 관계로 따지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일 때는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기억해도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일 때 충분 조건이 나오면, 자, 지웁니다. 이걸 지울 거야. 다 지울 거야. 이렇게 필요 조건이 나오면 PQ,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있는 명제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명제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집합이 뭔가 나올 거야. 그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얘기고, 필요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것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돼. 필요 조건이 나오면 이 뒤에 이 조건문의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조건문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요 밑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화살표에 가는 방향을 기억하는 게 편리다. 이거는 그냥 정말 참고 정도로만 알아도, 사실 이 내용을 뭐 충분해서 준다, 필요해서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진짜 억지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 안 써놔. 정말 안 쓰고. 자, 그러면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더 정리할게. 이걸 한번 더 정리할게. 잘 들어봐. 어떤 명제가 있어. 앞에 있는 명제가 뒤에 있는 명제이기 위한, 자,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명제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명제의 진리집합에 무슨 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뭐 때문에? 충분 조건 때문에. 자,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명제가 뒤에 있는 명제이기 위한, 자, 필요 조건이 나온다. 심플하게 갈게. 필요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필요 조건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판단하는데 사실 부족함이 없을 거야. 더 군더더기 막 설명을 붙이면 혼돈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문제 얘기할게. 그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방금 얘기했잖아. 조건, 즉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Q,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P에서 Q로 가는, 즉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이다. 즉 P는 Q에 기한 충분조건, Q는 P에 기한 필요조건. 두 번째, P와 Q의 진리집합이 동치야, 같아. 그러면 두 집합은, 즉 다시 말해 두 조건, P와 Q는 서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서로 충족하기 때문에 P는 Q에 기한,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이 표현 방법만 좀 기억을 해도, 표현은 기억을 해두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포함관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포함관계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즉 포함관계를 가지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진다는 사실,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는 각각 두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결론 낼게. 자, 그럼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개념의 낌 1번이 나왔지. 다음에서 조건 P는 여기 나왔잖아. 이거 기억해둬. 조건 P는 조건 Q에 기한 어떤 조건인가? 진리집합 포함관계야. 자, 1번. P의 진리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Q의 진리집합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 공집합이야. 집합의 연산법칙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합의 연산법칙은 여러분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몸에 배듯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게끔 배워야 돼. 자,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A가 무슨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결국 생각해봐.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서로 같아. 그러면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진리집합 P 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래. 그러면 제곱해서 제곱한 두 수 x, y의 합이 0이려면 이거 진리집합 어떻게 되겠어? x도 0이고요. y도 0인 거야. 자, 근데 진리집합 q를 보니까 x가 0 또는 y가 0이야. 이게 조건식이지만 잘 생각해봐.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하고 이제 밑에다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것은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야. 동시야. 근데 얘는 x가 0이거나 y가 0이니까 조건이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 즉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어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x가 0이 아닌데 y가 0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 포함되겠지. 즉 이 명제의 포함관계는 P가 Q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뭐가 되고? 참이 되고,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3번씩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x 더하기 y는 유리수야. P 조건이. 근데 x, y는 모두 유리수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포함관계를 따질 때 너무 뭐랄까 막연해. 자, 그래서 P를 보면 x 더하기 y가 유리수야. 여러분들 이 경우를 되게 잘 따져야 되거든. 이런 게 되는 게 수의 경우. 물론 x, y가 모두 유리수일 때는 합이 유리수일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 x가 만약에 루트 2야. y가 1 마이너스 루트 2야. 합을 했어. x 더하기 y는 그러면 1이야. 얘 유리수잖아. 그죠? 그럼 왜 이 케이스를 가져왔냐면 q 봐봐. q가 x, y 모두 유리수래. 얘는 둘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얘 x, y가 유리수인 경우는 당연히 성립하라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수인 경우가 나왔잖아. 즉 포함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 이렇게 써줘야지. Q에서 P로 가는 명제가 참이고, 즉 다시 얘기하면 Q는 P이기 위한,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 충분 조건 정확히 정리합시다. 그러면 P의 입장에서 볼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필요 조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필요 조건이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결론적으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진다는 사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자, 그 다음에 개념의기 2번 집합을 이용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합이 뭐냐면 아까도 진리집합이야. 아까는 조건이었고 근데 결국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할 건 없는데 사실 살짝 또 분류를 좀 해놨지. 한번 볼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질 거야. 1번 볼게. x의 절대값이 3 이하야. 그러면 진리집합 따질게. x가 뭐에서? 3에서 무슨 3까지가 되겠어? 마이너스 3까지가 돼. 근데 진리집합 q를 따질게. x가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야? 2까지야.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시 말해서 거꾸로가 되겠지. 반대. 거꾸로 한다. 반대.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즉 그러니까 q에서 p로 가는 명제가 참인 거야. 얘는. 그러면 그대로 읽을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러면 여기서 볼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필요 조건이지.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포함관계로 따진다. 자, 2번 볼게. 자, 진리집합 p 보니까 x제곱 x-1의 전체 제곱이 0이래. 그러면 x는 얼마 되겠어? 1이겠지. 자, q 볼게. q는 x가 얼마나 되겠어? 자, 간단하니까 얘기 안 할게. x는 1, x는 2야. 자, 당연히 포함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결론적으로 p는 q에게 무슨 조건이 되겠어? 충분 조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 역시 마찬가지네. 세 번째 것도.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래. 그럼 x는 얼마야? p. 진리집합 x 3.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 x는 또 얼마? 3. 같지? 자, 그래서 p는 q에게 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빨리빨리 인지하고 어떻게 돼야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인지, 그리고 p와 q의 포함관계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p는 q에게 한 필요 조건 또는 p는 q에게 한 충분 조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구분을 명확히 해주기 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용하는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하는, 여기 나왔자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1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어. 자, 진리집합 p가 있대. 진리집합 p를 한번 써볼게. x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야. 자, 진리집합 q를 한번 볼게. 역시 x-2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다시 쓰면 x는 2 플러스 a에서 2 마이너스 a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q의 범위가 나왔어. 그러면 p가 q에게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어떻게 된다?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걸 뭘로 고친다?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자, p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야? 6까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q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q는 어떻게 되겠어? 이걸 포함을 해야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a가 2 플러스 a가 즉 마이너스 4와 6을 포함하는 이 관계로 되어야 되고, 얘가 q가 되겠고 안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p가 되겠지. 그렇다면 범위는 자연스럽죠? 자, 2-a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4 이하가 돼야 되고 2 플러스 a가 얼마 이상이 되겠어? 6 이상인 공통범위 a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6 이상이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1번하고 2번은 문제가 유사하지. 근데 여기서 보면 2번 문제는 자 반대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조건을 먼저 봐야지. 필요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가겠지. 즉 q에서 어디로 가는 명제? p로 가는 명제가 뭐다? 참이다. 다시 집합 포함관계로 따지니까 진리집합 pq가 진리집합 p의 무슨 집합이 되어야 된다?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인지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반드시. 자, 그럼 진리집합 Q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 즉 x가 a-3 이상 a 이하. 자, 표시할게요. a 이하. 이게 뭐가 되겠니? Q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P의 입장을 한번 또 볼까? P의 입장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어? 8까지가 되겠다. 자, 그리고 그대로 P가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 자, 이 관계, 포함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정수 개수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즉 a-3이 마이너스 3 이상, 결국 a는 얼마 이상이 되겠어? 0 이상이 되겠고요. 또 a가 8 이하가 되니까, 자, 그럼 두 가지 범위를 각각 합하여 정리하면 a는 0 이상 8 이하로 정수의 개수 나오겠죠. 자,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판단해 주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개념익힘 4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문제 유형이 하나 나왔네.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었지. 즉,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하는 거야. 자, 문제 1번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 아닌 거는 x-1이 0이 아니기 위한, 이거는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 충분 조건이래. 허허, 어려워. 즉 다시 말해서 얘를 p라고 치고 얘를 q라고 친다면 우리는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충분 조건이라 참이다. 이 사실을 이미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거야. 아, 이 말은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까기 한 거야. 말을 바꿔서 표현한 거지. 결국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얘가 0이 아니다. 여기도 0이 아니다야.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니까. 추상적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원명제, 즉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니까 무슨 명제도 참이 되냐면 대우관계, 즉 대우명제라고 하지만 not Q에서 어디로 가는 명제가 not P로 가는 명제가 또 참이 되는 거지. 자, 이 대우관계를 쓰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x-1이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도 0이 된다. 이게 바로 참인 명제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우관계를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 1번 문제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x에 대해 1만 대입하면 돼. 즉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니까 a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3이면 이 문제 원하는 답 A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좀 더 깔끔하지. 자, 조건에서 두 조건이 있어. 무리식이 하나 주어졌네. 조건 P가 보니까 왼쪽에는 분모 분자 무리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전체 무리식이 씌워져 있어. 잘 알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써.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소리야. 자, 그럼 P의 진리집합을 따져보는데 P는, 자, 여러분 너무 잘할 거야 이거. 또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B분의 루트 A가 갑자기 루트 B분의 A로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언제지? A는 양수, B는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되지.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인 경우인데, 특이하게 이거는 이제 수인 경우는 0이 들어가면 안 돼. 즉 얘가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언급할게. 이 A나 B가 상수인 경우는, 얘가 상수인 경우는 여기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문제처럼 이 문제처럼 루트 x-8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전체 x-8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분모는 당연히 x-8은 음수해야 돼. 그리고 컴마 x 플러스 1은 0보다 같거나 커도 되는 거지. 즉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왜? 얘는 식이니까. 분자가 0이어도 왼쪽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진리집합 P야. P의 진리집합이 됐으니까 아 얘가 뭐의 부분집합이 돼?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돼. Q가 어떻게 나왔어? Q가 X가 A 마이너스 얼마분의 8 보다 크고 A 더하기 3보다 작대. 역시 이것도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 부등식으로, 즉 수직선으로 표현해서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P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 들어가고 8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게 P야. 자 그럼 Q 정리할게요. Q가 얼마야? A-8보다 커야 되고 A 플러스 3보다 작아야 되고 또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요거 판단해 주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이거 정말 많이 틀리거든. 사소한 건데 제발 이런 것 좀 안 틀렸으면 좋겠어. 즉 여기에서 관계는 A-8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지 당연히. 왜? A-8이라는 수가 마이너스 1하고 같아버리면 A-8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 조심하자고. 제발 좀. A 플러스 3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 제발 여기 이거 등호 빼먹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즉 다시 말해서 A가 몇 이상이야? 5 이상이 되는데 이 사소한 등호 하나 빼먹어서 이 등호 정말 조심하라고. 별거 아닌데. 알겠지? 꼭 기억하고 이런 거 조심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거 개념 익히 5분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좀 다양한 문제들이지.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자 여기 나왔네. P가 not Q이기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역시 마찬가지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의 무슨 집합이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집합의 연산에서 배웠잖아.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물론 집합의 연산 법칙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또 벤 다이어그램이 유용하게도 쓰겠지. P가 있어요. Q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바깥쪽 잠시만 색깔을 좀 바꿀게. 여기 바깥쪽 보면 여기 바깥쪽이 여기 이렇게 표시한 요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 얘가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겠지. 즉 우리가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한 이 조건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P하고 Q가 교집합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당연하게도 답은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이 바로 나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도 좋고. 근데 집합이 만약에 조건문이 집합이나 조건문이 복잡해서 집합이 세 개 이상 또는 조건문도 마찬가지야. 조건문이 2개 이상 섞여 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웬만하면 쓰지 말고 뭘로?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쓰는 것도 꼭 고려해 보도록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3단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단론법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그리고 Q에서 R로 가는 명제가 참이라고 할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해서 P에서 R로 가는 명제도 참이다. 왜 그러냐면 진리집합이 포함되거든. Q도 R에 포함이 되잖아. 결국 우리가 P가 R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P에서 R로 가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자명한 사실이지. 자 그래서 기억 볼게. not P 즉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할 때 모두 다 참이라고 써. not P가 Q이게 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자 필요 조건 나왔네. Q에서 어디로 가야 돼? not P로 가야 돼. 그죠? Q에서 not P로 가는데 우리 한번 볼게. 여기서 보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 주어진 명제가 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P에서 not Q로 가는 명제가 참이니까 Q에서 어디로 가는 명제가 not P로 가는 명제가 참이 되겠지. 뭐 대우.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R은 P기함 충분 조건이다. R은 P기함 충분 조건이다. 이거의 대우 관계 한번 또 써볼까? 그러면 R이 P에서 P로 가는 명제도 또 나오고, 얘도 역시 참이 되겠네. 그럼 얘도 역시 오케이, 참이 되겠고요. 그러면 R은 not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자, 보세요. R은, 문제는 R이 P로 간단 말이야. R이 P로 가는 명제가 참이야. 그 다음에 P에서 여기 처음에 주어졌잖아. not Q로 가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R에서 not Q로 가는 명제도 참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고, 이제 이걸 우리가 무슨 논법이라고 한다? 3단 논법이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은 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 이상의 이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수화식이 이제 연결이 돼서 좀 가미가 돼서 다른 영역의 문제들이 이제 혼합이 될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대응은 실전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하도록 하면 될 거야. 연습하면.